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기자들의 질의 요구에 대해서 뭔가 이렇다 할 정확한 답변을 안 내놓고 했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네.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신윤기 대표 표현을 빌자면 마스크를 벗고 제대로 얘기하라고 하는데 얘기를 안 합니다. 요즘은 한동훈이 아니라 이제 런동훈이라고 달리기 진짜 빠르더라고요. 물론 다람쥐인 줄 알았어. 다람쥐. 국회 일정이 있어서 본인은 네. 뭐 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예전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제 런철수 예전에 독일에서 있다가 잠깐 들어왔는데 그거 기자들한테 걸려가지고 근데 마포에 있는 사무실에서 그때 도망갔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뭐 어찌됐든 한동훈은 딱 여기 뒷덜미에 잡힌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지금 딱 잡힌 것 같고 오늘 그 기자회견 한 거 보니까 결국은 핵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기 가족이 연루됐느냐 안 됐느냐, 연루 안 됐느냐. 그러니까 이건 뭐 본인이 다 알아서 하겠다. 그러니까 얘기는 안 하고 본인이 알아서 하고 또 하나는 이재명 뭐 사법 리스크 뭐 그런 취지 얘기해서 그런 게 앞에 있는데 지금 이런 거를 얘기해 한가할 때냐. 불필요한 자중질환에 빠질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불필요한 자중질환에 빠질 게 아니다. 네가 얘기를 하면 이제 자중질환이 안 생긴다고. 오히려 얘기를 안 해서 당 내에서도 불필요한 자중질. 아니 국회에서 경찰가 도둑 찍냐고요. 런닝맨이에요? 얼음땡 합니까? 왜 도망가요? 기자들이 묻는데 네.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 진짜. 사건을 사실은 본격적으로 크게 다루지 않았었는데 네. 그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보수 성향의 유튜브가 처음으로 촉발시킨 문제죠, 박수환 씨. 이병준 기자. 네. 지금 만나도 보셨잖아요. 네, 네. 방송도 같이 했고. 어떤 근데- 얘기를 좀 합니까? 근데 이분은 이제 우리는 아직까지 의혹이라고 하잖아요. 네. 한동훈 대표가 부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분은 확정적으로 얘기하고 맞다, 무조건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유죄 추정이야. 네, 유죄 추정으로 가시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와 그 가족 이제 아내라든가 장인이라든가 일가족 7명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을 다수 당원 게시판에 올랐다는 것이고 이게 왜 문제가 된 것이냐? 기본적으로 당원 게시판에 글을 쓰려면은 본인 인증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등을 하면서 통상적인 사이트 가입 절차와 같이 나라는 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타인이기 어렵다 이런 데서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주장하는 건 뭐냐? 이제 뭐 한동훈 대표 그리고 국힘 차원에서는 그 한동훈의 네. 이름은 한동훈 당 대표가 아니다라고 밝히긴 네, 주장하고 했지만 있죠. 네. 쓰인 글을 보면 한동훈 대표가 이제 총선 때 총선 기간 때 한창 바빴잖아요. 그때는 글이 아예 없고, 근데 그 이전에 총선 이전에는 글을 활발하게 썼다. 그리고 가족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시기가 그 당원 게시판에 어느 날 갑자기 하루에 한 사람이 작성글을 3개밖에 못 올리는 제한이 걸리는 시점부터 가족들의 이름이 이제 쫙 등장을 한다.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지원하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하루에 몇 개씩 올려서 그냥 한 아이디로 쫙 갈 수 있었는데 제한이 걸리니까 네. 아이디가 늘었는데 그게 한동훈 대표 가족 이름.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일가족 7명 명의로 된 글이 총 1,100여 건이라는 거고 엄청 많아요. 거기 아내와 장인 이렇게 쓴 글을 보니 작성자 이름으로 쓴 글을 보니까 예를 들면 뭐 김여사 목에 방울달기라든가 9월 21일에 10월 19일에는 김건희의 나라냐 성남 민심 직시해야 이런 것들은 언론 기사나 사설을 옮긴 걸로 보이는 것이고 게다가 더 이제 민감한 국면마다 글들이 올라오는데 예를 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 제가한 상황에서 8월 13일에 했는데 이때 한동훈 대표가 이견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이견을 낸 시점 즈음에 장모 명의의 글로 복권 결정에 대해서 뭔가 반대하는 취지의 글들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묘한 국면, 시기마다 이런 글들이 올라온 걸 보고 혹시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이 직접적으로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일단 오늘 그 조선일보가 기사를 하나 썼는데 여당의 최대 화제는 김여사도 명태균도 아닌 당원 게시판 미스터리. 미스터리. 네. 근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이거 당원 게시판 가지고 니들 여당이 싸울 때냐 뭐 네. 이런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장해찬 전 최고를 이렇게 뭐 지나가다가 만났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 네,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요즘 너무 바쁘대. 진짜 많이 방송도 많이 나가고 불러주는데 네. 딱 2군데서 안 부른대. 어디요? 어디요? TV조선하고 채널A.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데 다 방송사하고 의리 지키는 거 다 쓸모없더라. 지금 스탠스가 그래요 지금. 네. 그 2군데가 지금 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한동훈의 줄을 섰다라기보다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어느 정도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한동훈이 완전히 여기서 무너지면은 네. 보수가 망할 것 같은 거야. 약간 그런 스탠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충 뭉개고 지나가려고 하는 게 이 조선과 동아가 대충 보인다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정황 증거가 너무 명백해요. 솔직히 우연에 이럴 확률이 이걸 뭐 구체적으로 다 얘기하기도 그렇지만은 원래 9월 10일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제 있었는데 그 같은 날에 동시에 이들이 이름이 뭐 한동훈 딸하고 네. 한동훈 모친하고 같은 날 활동을 시작하고 이름도 특이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많이 나오는 이름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9월 달에 그 9월 10일인가 그때가 이제 당 게시판에 그 이전에는 무한정으로 쓰다가 이제 하루에 3개씩 워낙 당원들끼리 싸우니까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장모와 장애인과 이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에 3개 쓰고 아이디 바꾸고 3개 쓰고 아이디 바꾸고 하루에 바꾸고 그러면은 이게 도용이 당했다고 하더라도 전직 법무부 장관 현직 여당 대표의 친가와 처가와 네. 요것만 딱 띄워가지고 네. 해킹을 해가지고 누군가가 그렇죠. 이게 예. 가능하냐고 그러니까. 휴대전화 인증까지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능하냐고 어떻게 아이디만 그렇게 한쪽만 내가 털렸으면은 그래 한 가족이 털렸을 수도 있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장인 장모하고 모친하고를 같이 어떻게 터냐고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내부자거나 네. 아니면은 한동훈이 오다를 줬거나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오다를 줬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면은 굳이 가족한테 자기 가족 아이디를 줬을까?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 작업하는 데도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장해찬 최고의 주장은 어쨌든 이거는 한동훈의 와이프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가 한 거다. 그렇게 주장을 강하게 하고 김앤장 있더라고요. 강하게 네.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합리적으로 볼 의심이 있고 재밌었던 게 제가 이제 어제 JTBC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온 가족 인간 드루킹이라고 장해찬이 이거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오다 받아가지고 장해찬이 원조 인간 드루킹 아니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네. 오늘 만났는데 장해찬이 정색을 하는 거야. 아 형님 선배 아니 그 대표님 나는 한동훈 오다 받아서 방송만 나갔지 댓글을 달아본 적이 없어요. 나는 아, 오더 받아서 방송만 했다. 방송만 예. 했다. 난 댓글보다 더 센 건데 그게. 그러니까 방송만 했다. 댓글팀은 따로 있었어. 나 아니라고. 댓글팀도 전에 주장했었어요. 야, 그러니까 그 장해찬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여론 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별도의 팀이 있었다는 주장을 했는데 맞아. 그런 분이 지금 이제 뭐 한동훈 그 대표의 가족들 명예 글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 이제 장예찬 최고가 활동을 다시 재개했는데 이분 보수의 종말에 지분이 좀 있는 분이거든요. 뭐 이렇게 잘한 것도 없는데 네, 사실 네. 그 또 다시 나와서 활동한다라는 게 참 이게 보수가 지금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고 우선 저는 댓글팀의 존재가 회자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김건희 댓글팀, 한동훈 댓글팀 요게 이제 얘기가 나왔었던 거를 염두에 놓고 이 사건을 봐야 되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이게 당원 게시판에 글 올린 걸로 끝날 게 아니라 언론이 함께해서 사실은 여론을 조성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론 조성이지만 좀만 더 진도 나가면은 여론 조작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도 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선은 너무 의아하죠. 한동훈 대표 이름도 한시에다가 동훈 뭐 이름이 이게 흔한 건 아니에요. 그 사모님 이름도 뭐 진은정 그죠? 이름이 좀 네. 약간 특이하고 근데 이분들이 특이한 이름들인 것도 의아한데 글을 동시에 또 올립니다. 시점이 거의 1, 2분 차이로. 더 신기한 건 정치 성향도 비슷해요. 다 반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아마 이거는 그냥 합리성을 가지고 지켜보면 이건 누군가가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조직적으로. 맞아요. 네. 그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니 뭐 글 쓰는 게 죄입니까? 아니 정치 성향을 가지고 글 쓸 수 있는 거지. 라고 그냥 떳떳하게 얘기를 하면 비판을 덜 받아요. 오히려 당당하게 정면 돌파. 근데 그걸 못 하죠. 용기가 없으니까. 내용이 근데- 너무 심각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나온 결과니까 책임은 져야 되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 도용당했다. 이거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도용을 당했을 때는 이제 도용한 사람들 처벌을 엄하게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이거는요 마치 제 신용카드를 누가 쓰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정지 안 시킵니까? 막 쓰고 있는데도 이게 냅둬 한 100개씩 쓰게 이런 사람 없어요. 그렇죠. 난리 나서 밤이라도 24시간 전화해가지고 당장 못 쓰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거 고소고발을 안 하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정당법을 들어가지고 당원 신상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정당법에서는 범죄 수사를 위한 영장이 발부되거나 아니면 재판상의 요구가 있거나 선관위의 확인 요구가 있을 때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명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도 그런 걸 하는 것 자체가 수사나 재판의 필요가 아니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미 다 확인했을걸요.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건 법꾸라지 해석이고 본인이 자기 장모님 장인어른 전화만 돌리면 확인되는데 무슨 이건 수사나 당무감사 할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99%의 확률 이거 확인하는데 그러니까 네. 신원까지 뭐 확인할 수는 없어도 IP까지 당 자체적으로 좀 확인하는데 1시간이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바로? 1시간이면 해요. 네,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IP까지 그게 이제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느 지역이냐 그게 도곡동이냐 아니냐 뭐 네. 요거까지는 1시간이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 진상 파악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한동훈의 오늘 워딩에 대해서 뭐 좀 재밌었던 게 뭐 위법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되고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위법이 있으면 요거는 이제 보통 그 검사들이나 이런 법조인들이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고 맨날 맞아요. 하는 네.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니까 문제가 아니다. 글을 뭐 이런 올린 것 식으로. 자체는 글을 올린 것 비난을 자체는. 하든 말든. 네. 그런데 수사되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수사되면. 수사하면 뭐 철저히 수사하면이잖아요. 보통은 이런 거를 하면은 능동태를 많이 써요. 근데 이게 수동태거든. 아 한동훈이 쫄리는구나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수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거면은 뭐 당정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한동훈도 예를 들면은 뭐 이게 좋은 관행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잖아요. 네. 여당에서도 뭐 이렇게 압박도 넣고 예를 들면은 맞아요. 근데 네. 이거는 용산에서 경찰을 컨트롤할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수사 결과가 지금 고발인이 있어서 수사 진행 중이거든요. 네.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수사되면이라는 표현이 무의식 중에 들어갔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친윤들의 기류는 이를테면은 뭐 장해찬 뭐 이쪽에 한쪽의 기류는 이 기회에 찍어내자라는 게 이제 그거고 다른 쪽은 이제 목덜미 잡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마리오네트 된 거야 이렇게 말한 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당장 28일까지는 지켜보자. 네. 말 잘 들을 거야. 이제 그러고 이제 어떻게 할지를 이제 지켜보고 상황을 판단할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또 하나 의아한 건 뭐냐면은 저도 방송을 통해서 저를 맨날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네. 신인규가 신인규다움을 잃어버리면 그게 좀 이상한 거예요. 얘가 어디 아픈가? 아니 무슨 뭐 마음에 짐이 있나?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한동훈 대표 그동안 어떻게 해왔습니까? 눈꽃만큼만 공격 들어오면 다 고소. 그렇죠. 너 고소. 거의 강용석 수준의 네. 고소 남발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건은 진짜 이건 저도 고소 저는 안 하거든요. 네. 고소고발 안 하는데 저 같아도 누가 제 명이 대신 쓰고 있으면 저도 불안해서라도 고소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네. 반복되니까 누출됐을 수가 있잖아요. 잡아야죠 범인을.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눈꽃만한 지적과 티끌에도 못 참는 사람인데 갑자기 지금 딴 사람이 돼가지고 너무 잘 참아요. 장해찬 너무 잘 참아. 장해찬 전 최고는 지금 제발 고소해라 네. 이거 있잖아 지금 판 아니 벌리고. 근데 너무 잘 참아. 너무 인내심에 이건 거의 화신 수준으로 참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죠. 네. 아니 어제 한동훈과 오늘의 한동훈이 왜 다르지? 그러니까 더 의구심이 생기니까 이걸 지금 한동훈 대표 말하는 것처럼 마치 남의 일 얘기하듯이 그 정도로 뭐 규명되고 논란이 뭐 자중질환 얘기하는데 그걸로 정리될 수가 없고 오히려 여기 이제 잡혔잖아요. 이걸 본인이 더 지금 잡혔으면 이걸 풀어내야 되는데 네. 더 지금 수렁 속으로 늪으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본인에게 더 안 좋습니다. 그 이거 일자를 보니까 이 지금 그 이병준 기자가 이 의혹 제기를 한 게 11월 5일이거든요. 11월 5일. 네. 근데 11월 7일 날 그 간담회 있었잖아요. 기자회견이랑 대통령. 네, 맞아요. 네. 근데 11월 5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한동훈에 대해서 굉장히 윤석열의 친화적인 태도도 갑자기 특히 기자회견 직후엔 더 그랬고. 직후엔 더 그랬고 네. 그리고 순방할 때 가서도 인사드리고 우리 동훈이가 달라졌어. 우리 동훈이가 왜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막 독대하고 오은영 나와가지고 선생님 오신 거 아닙니까? 오은영 선생님. 확 좀 달라졌더라고. 아니 결국은 달라졌어. 이거를 당내에서 이제 사태를 봉합할 수 있느냐 아니면 김종일 대표가 말씀해 주신 대로 경찰로 손이 넘어간 상황에서 고발인 조사도 이미 했고 기본적으로 서버도 자료도 보존하라고 한 상황인데 결국은 이게 그 어심에 따라서 경찰 수사가 가고 마냐 결정이 될 것 같은 분위기를 전해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경찰이 정말로 이 부분을 수사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진짜로 한동훈하게 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거는 추론입니다만은 경찰이 어떻게 어디까지 수사를 하느냐는 경찰 마음이잖아요, 솔직히. 아, 그래요? 예, 그럼 경찰 마음이잖아. 그렇죠. 네, 수사기관 마음이죠. 그러니까 예를 네. 들면은
뭐 한동훈 이름을 확인을 했더니 그 한동훈이 아닌 거를 확인했습니다. 그 나머지 가족에 대해서도 이거는 혐의가 없습니다라고 뭐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 경찰 마음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발표해버리면. 네, 아니다라고 네. 알고 있는데 저희가 IP를 추적해 보니까 몇 월 몇 시에 도곡동에서 접속하는 적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발표할 수도 있는 거야. 한동훈이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근데 문제는 네. 경찰에 달렸구나. 그래서 그 영화 제가 다른 방송에서 그 비유를 들었는데 영화 대사가 떠올렸다. 어떤 겁니까? 오빠 쫄았제. 쫄았다 쫄. 지금. 아니 그리고 저는 이제 기사 보면서 가장 눈에 들어왔던 부분은 결국 불법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대목인 것 같은데 그 한동훈 대표 딸 명의로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것과 똑같은 글이 포털 사이트나 맞아요. 언론사 누리집의 뉴스 댓글이나 DC 인사이드 같은 다른 커뮤니티에 게재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융합 인재라는 표현을 썼대. 네, 결국은 이런 전파성의 문제에서 봤을 때 여론을 왜곡하려고 했냐 조작하려고 했냐 이런 부분들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의심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당원 게시판 뭐 많이 들여다보지도 않는데 뭐 이게 뭔 큰 문제냐 이런 식으로 지금 친한계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글들이 계속 퍼날라지고 또 심지어 저는 어떤 언론사는 함께 거의 무슨 팀플레이 하듯이 이게 지금 그런 모양새로 비춰져요. 그러니까 그런 있었죠. 이렇게 되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이라고 아무도 안 보는 거지만은 여기서 뭔가 이렇게 소스를 만들어내고 그렇죠. 그거를 어떤 언론사가 보도를 하면 그 보도를 가지고 사람들이 보고 그걸 가지고 패널들 친한계 패널들이 나가가지고 또 2차 바이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저도 뭐 범죄다 아니다 단정지을 생각은 없는데 어찌 됐든 의혹이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났잖아요. 이거 너무 흥미로운 주제 아닙니까? 아니 여당 대표의 가족들의 명의로 현직 대통령의 뒷담화도 아니지. 이거 뭐라 그래야 돼요? 익명담화잖아요. 익명담화를 예. 막 무차별적으로 올린 게 지금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한동훈 대표가 제가 한동훈 대표라면 알아봤는데 제 가족들이 썼다. 그냥 가족들이 썼다고 할 것 같아요. 아니 뭐 썼고 당원들도 뭐 의사표현은 있는데 아니 뭐 좀 윤석열 대통령 좀 잘못 가니까 우리 집안부터 야당 역할 제대로 하네요. 뭐 이렇게 표현을 하든지 물론 이제 반반은 있겠지만 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계속 침묵하고 도망가고 이러니까 의혹이 더 눈덩이처럼 커지잖아요. 근데 요거는 친한계들의 뭐 요쪽의 분위기는 조만간 입장 정리를 제대로 할 것 같다. 할 것 같다. 할 것 같다라는데 내가 네. 보기에는 희망사항이 많이 섞인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친한계여도. 그쪽에서는 좀 이거 정리해야 된다 무조건 이런 인 것 같은데 아마 저거 이재명 대표 이제 저기 위증조사 그 전에는 안 나올 것 같고요. 그 네. 이후에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후에. 예. 끌다가. 누구 한 사람한테 독박이에요? 누구 하나가 썼다고 그냥 모르겠어. 그건 가족 모르겠어. 중에 철없는 그러니까 누군가 가지고 뭐 아들이 미성년자인 아들이 됐지. 네. 내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이거를 이게 사실 이건 썰인데 가족이 아니라 진짜 뭐 팀에 옛날에 하듯이 오다 줬다는 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측도 세설이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더 큰 문제야, 솔직히. 그렇지. 맞아. 네. 그 여론 조작 팀이니까. 더 그러니까 그 뭐 법무장관에도 뭐 그런 거 했네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됐는데 이거는 여당 네. 대표가 사상 초유의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 지금 어떻게 어디로 튈지. 네. 그럼 저는 궁금한 게 만약에 계속 이렇게 부정을 하다가 경찰 조사는 이걸로 가족인 게 나와 버렸어. 한동훈 대표 가족이 나와 그런 버렸어. 수술이 실제로 안될것 쓰는 거야, 같은데. 가족이. 예. 그렇게 만약에 나왔다면 그러니까 한동훈 네.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진짜 사퇴의 압박이 계속 쭉 올 것인지. 아니 관계까지도 갈 것도 없이 윤석열 어떻게 대통령 될 이거 것 같아요? 눈빛 봤죠. 어. 이렇게 하고 눈빛 봤죠. 어. 제로콜라 앞에 놓고 그거 한 100배 정도 파워로 어. 한번 이제 또 그 네. 교련 시간 한번 또 가져야죠. 아니 특히나 네, 국기 한번 외력에 잡아야죠. 의해 가지고 그런 결과값이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한동훈 대표가 버티기 어렵지 버티기 않을까요? 어려울 거다. 예. 스스로 결자하지 않는 이상 경찰이 조사해서 그런 IP 주소를 밝히고 뭐 가족이 했다라는 의혹을 규명하는 순간 이거는 아마도 정치인으로서 핵폭탄이죠. 예. 아. 졸립하기가, 네. 경찰이 일단 고발인 조사도 했고 네. 국민의힘이 아까 전에 서버 자료 보존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잖아요. 네. 네. 무슨 공문을 보내요? 달라고 하면 되지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경찰도 간 보는 거다. 아, 시기를 네. 하려고 하면은 지금도 할 수 있어요. 바로 그냥? 바로 할 수 있지. 뭐 이거를 무슨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래. 보존해 달라고 하니까 이거는 일종의 좀 네. 시간을 주는 거고 그렇죠. 네. 정리를 하든지 뭐 이렇게 말을 잘 듣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거라서 진짜 제대로 이거 잡힌 거예요. 아니 대표님 아까 얘기해 주신 게 당 차원에서 알아내려고 하면 1시간이면은 알아낸다고 했는데 경찰도 바로 들어가면은 당일 결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여의도 쪽에 많이 있잖아요. 네.
매주 수요일마다 오후에 맞아, 당사 그 집회가 앞에서 있더만. 국민의힘 당사 네. 앞에서 한동훈 규탄 시위가 매주 새가 불어나고 있어요. 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의자를 소위 많이 깔아놓는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극우 유튜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던 뭐 정광훈 세력 뭐 여러 그 유튜버들 있잖아요. 여기가 다 지금 한동훈 물러가라로 이미 다 입장이 통일이 됐어요. 네. 근데 이분들은 광화문 시위도 했고 이 시위 전문들 아니에요. 그걸 또 유튜브로 바이럴해서 또 뭐 네. 슈퍼챗도 받고 뭐 여러 가지 본인들의 비즈니스거든요. 네. 이게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고 한동훈 대표가 숨으면 어디까지 숨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 딱 코가 꼈는데 여기서는 저는 정면 돌파하지 않으면은 그치. 방법이 없어 방법이. 맞아요. 네.